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감사본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회계감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전체 그림을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미로에 갇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현재 내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들고 있다면 지도가 없는 사람보다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고 훨씬 쉽게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 사람처럼요. 마찬가지로 감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감사 업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덜 헤매고 좀 더 수월하게 시즌을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행하는 모든 감사 업무는 감사 문서라는 형태로 기록되고 관리될 겁니다. 감사 기준서상에서는 감사 문서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 문서라고 썼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감사 조서 혹은 조서 또는 워킹 페이퍼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의 흐름을 보려면 감사 조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빅4 회계법인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각 법인들마다 정해진 조서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빅4가 아닌 다른 로컬 회계법인에 들어갔다고 하면 대부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배포한 표준 감사 조서 서식을 참고해서 감사 업무를 진행할 겁니다. 저는 항공회에서 배포한 감사 조서 목차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감사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요 양식, 요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배포한 감사조서 양식인데요. 이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 조서 목록을 열어보면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작성하거나 관리하게 될 조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 연구조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나가는 회사하고 감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조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회사의 개황 정보라던가 회사 규정, 의사로 그리고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조서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연구조서처를 하드카피로 해서 유스탭들이 막 바리바리 들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캐리어에 넣고 다니거나 커다란 종이봉투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 게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한 곳들은 전부 디지털화 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조서 항목 아래로 보면 감사 계약, 위험 평가, 위험에 대한 대응, 계정별 실증 절차, 그룹 감사, 감사 완결 이렇게 진한 제목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감사 플로우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룹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나머지 감사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진한 글씨로 적혀 있는 것들을 따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 회계감사 공부하시면서 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감사 업무라는 게 당연하게도 이 감사 계약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 매니저급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래처에 감사팀 팀원으로 투입되게 되실 건데 처음 투입하는 중간감사 때 이 위험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먼저 하게 되실 거예요. 위험평가라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환자들 문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법인 입사하셨다고 하면 입사 전에 다 건강검진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진표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쓴 문진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회사에 방문을 해서 회사가 속한 산업 및 법규의 내용이라던가 회사 과거 재무제표, 단기 재무제표, 또 회사 규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회사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 평가를 했다고 하면 평가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계를 하게 돼요. 감사 전략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을 했는데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진짜 허리가 왜 아픈지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거나 CT를 찍어보자고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사 위험 평가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위험 평가를 해보니까 매출 기간 귀속과 관련해서 이 회사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위험 대응 단계에서는 이제 기말 감사 때 기간 귀속과 관련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취할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지 조금 더 빡세게 계획하고 준비해 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감사 때까지 해서 위험 평가와 위험 대응 단계를 끝나게 될 거예요. 중간 감사 때 나가셔가지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전략을 잘 짜고 나시면 기말 감사 때 돼서는 계정별 실증 절차라고 해서 계획된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회서도 보내고 재고자산 실사도 해보고 실제로 증빙도 까보고 회사가 계산한 내역에 대해서 재계산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정별 실증 절차를 수행한 후에 발견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절차 수행 후 내린 결론들,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감사 의견을 형성을 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감사 완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수행하는 전체 감사 플로우입니다. 이 감사 목차를 보면은 여러 절차들이 적혀 있어서 이걸 언제 다 하나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것들만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볼게요. 표시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조서들은 인차지 선생님들이 다 작성을 하게 되실 거고요. 선생님들은 맡은 계정 과목 혹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해 조서를 작성하시거나 업데이트하고 본인이 맡은 계정에 대해서 관련된 실증 절차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스텝 들은 감사 절차를 취한 사항을 조서에 잘 기록을 하고 혹시 발견된 오류가 있다면 그 사항을 빠짐없이 인차지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더 할 게 없어요. 물론 인차지, 매니저, 파트너, 또 품질관리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쓴 조서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라는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고서 푸팅하는 거 정도를 빼면 지금 말씀드린 실증 절차 정도만 잘 하셔도 될 거예요. 처음이라서 모르니까 힘든 거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인차지가 되시고 나면 스텝 때가 편했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신입 회계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게 될 감사의 전체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입 회계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계정 과목들이 무엇이고 중간 감사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